교재는 45쪽 모집단과 표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통계 마지막인 셈인데 이거 배우고 추정 배우면 끝이에요. 그래서 마무리를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단이라는 개념은 이 어미 모자를 쓰는 거예요. 조사 대상 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남학생 전체의 키를 조사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조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수조사. 전수조사라는 방법은 관심 대상이 속해 있는 집단 내의 모든 단위들을 다 조사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어렵게 표현되어 있어서 그렇지 그 개념 자체는 아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모집단과 표본인데 그 중에 이제 전수조사라는 게 있다. 전수조사는 관심이 있는 대상, 관심 대상이 있는 집단, 관심 내 모든 단위,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조사하는 행위, 이거 한 사람 한 사람 키를 다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고등학생이라고 되어 있는 모든 아이들, 이게 전수조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표본조사, 실제로는 이제 표본조사가 이루어지는 셈인데 전수조사를 하는 것도 있긴 해요. 그 보면 통계청에서 나와가지고 사람 인구 몇 명씩 살고 있는지 통장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다 조사하는 경우 있어요. 사람 몇 명이 살고 있는지 문 똑똑 두드려서 실제로 확인해야 되고,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이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하는 거예요. 되게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걸 다 하려면 그걸 맡긴 통장들한테 다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표본조사라는 걸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집단을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상호 배타적인 하위 집단으로 분할 후,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랜덤하게 아무렇게나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관성을 가지고서 뽑으면 안 돼요. 뭐 상호 배타적이라는 건 연관성을 안 가지고라는 뜻이에요. 뭐 뽑는데 전라도에서만 뽑았어. 그럼 남쪽 지방이니까 왠지 더 키가 더 클까?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되게 강원도 북쪽에서만 뽑았어. 그럼 추운 지방이니까 좀 키가 작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약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지역별로. 아니면 제주도에서만 뽑았다. 이러면 우리나라를 대표하기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아무 연관성이 없는 그냥 랜덤하게 그냥 뽑아져 있는 하위 집단으로 분할한 다음에 그 중 하나를 뽑는 거예요. 그 중 하나를 조사하는 거예요. 이게 표본조사예요. 그러니까 표본을 하나를 딱 뽑아서 조사를 하는 건데, 이때 표본의 크기를 결정해서 뽑거든요. 표본의 크기라는 것은 이제 몇 명을 기준으로 뽑을지는 조사하는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 모집단은 조사 대상 전체고 표본 집단은 조사하기 위해 뽑은 모집단의 일부다. 그리고 여기 뭐 추출한 표본의 개수하고 땡땡 되어 있는데, 표본의 개수가 클수록 모집단의 특성에 가깝다는 거예요.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어떻게 된다? 표본의 크기가 크면 모집단의 특성을 대변할 가능성이 커진다. 가깝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조금 뽑아보는 것보다 많이 뽑아보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100명 뽑아봤을 때 이거를 믿을 수 있는 것과 우리나라를 전체를 대표한다, 우리나라 고등학생을 전체를 대표한다, 약간 믿음직하지 않잖아요. 100명을 랜덤하게 뽑았다 하더라도. 근데 내가 예를 들어 10,000명을 뽑아서 조사했어요. 그러면 아까보다는 신뢰도가 신뢰도라 하긴 좀 그렇지만 더 믿음직하잖아요. 확실히 조사가, 자료가
더 모집단에 가까울 것이다. 이런 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뭐 한 10만 명을 뽑았어. 전체 고등학생 남학생이 뭐 거의 우리나라 고등학생 하면 120만 명 정도 될 거거든요. 근데 10만 명을 뽑았어. 그럼 굉장히 근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표본의 크기를 많이 뽑으면 모집단의 특성을 대변해 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표본을 뽑는 기준이 있어.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임의 추출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임의 추출이 랜덤하게 뽑는다는 거예요. 모집단의 특성이 잘 반영되도록 표본을 아무렇게나 뽑아야 돼. 근데 뽑았던 걸 또 뽑을 수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항상 복원 추출해서 뽑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 모든 고등학생 중에 한 명을 뽑아서 보고 이 사람을 뽑아봤는데 조사해서 기록해놓고 키트에서 기록해놓고 다시 집어넣고 또 뽑았는데 아까 뽑혔던 사람이 또 뽑혀도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사람이 많으니까 한 1000명 조사한다 그러면 1000명을 랜덤하게 동시에 뽑아도 이거 복원 추출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서 하는 게 사실은 지금의 표본 조사이긴 해요. 실제로 한 명 뽑고 새로 뽑고 한 명 뽑고 새로 뽑고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게 원칙이긴 한데. 그래서 임의 추출은 한 번 추출된 원소를 다시 돌려놓고 뽑는 것이고 랜덤하게 뽑는다. 이거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드르르르 해고 난수표 돌려가지고 누가 뽑힐지 모르는 분들 뽑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누가 뽑을지. 아무튼 그렇게 해야 자료를 신뢰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뒤에 넘겨볼까요? 자, 예를 들어 뭐 복원 추출하고 비복원 추출을 한번 예를 들어 봤어요. 1에서 6까지 카드가 적혀 있는데 복원 추출을 하면은 3장을 뽑을 때 계속 6개 중에 하나, 6개 중에 하나, 6개 중에 하나가 뽑히겠죠. 6분의 1씩 3번 뽑히겠죠. 그 다음에 하나씩 비복원 추출을 하는 경우는 6분의 1로 뽑혔는데 나머지는 5분의 1로 뽑히고 그 다음 4분의 1로 뽑히겠죠. 앞에 게 뽑히고 나서 그 다음에 동시에 복원 추출을 하면 6 컴비네이션 3으로 뽑은 것 중에 3개가 뽑히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 차이가 있어요. 임의 추출을 한다는 거는 복원 추출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과 거의 유사하다는 거죠. 그렇게 여기면 되고 모집단이 크기가 크면 혹시 진짜 비복원 추출을 했더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1000명을 동시에 뽑았다 하더라도 복원 추출로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모집단의 크기가 너무 크면. 그러니까 한 40만 명이야. 40만 명 중에 1000명을 뽑는 건데 뽑고 집어넣고 다시 뽑는 거를 안 하더라도 그냥 1000명을 동시에 뽑았더라도 이거는 거의 복원 추출을 한 것과 같은 걸로 여기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서 조사를 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모평균과 모분산과 모표준 편차가 있어요. 모평균은 뭐냐면 실제 모집단의 전체 평균을 말하고 모분산은 전체 모집 대상의 그러니까 전체 대상의 분산을 말하고 모표준 편차는 전체의 표준 편차를 말해요. 그러니까 전체가 기준인 거예요.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는 모두 전체가 기준이에요. 대상 전체가 기준인 게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다. 이거는 조사 대상이 전체 대상이에요. 전체 대상.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 밑에 보면 이제 표본 평균이라는 애가 나와요. 표본 평균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이 표본 평균에 대해서 알아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계속 이어서 예를 들면 1000명의 고등학생을 뽑았는데 1000명의 키의 평균을 말해요. 표본 평균. 딱 1000명의 키의 평균을 말해요. 그런데 이 1000명이 내가 뽑은 1000명과 또 다른 조사관이 뽑은 1000명이 다를 수 있죠. 그럼 표본 평균이 여러 개가 있는 거야. 표본 평균이 여러 개가 있어.
근데 그 표본 평균들도 그러니까 어떤 정규 분포가 이거를 따르는 어떤 정규 분포 주머니가 있어요. 그 안에는 뭐 이렇게 표본들이 이렇게 뭐 표본들이 되게 여러 개가 있어. 1000개씩 뽑은 평균 1000개씩 뽑은 표본들이 되게 여러 개가 있거든. 1000명 그러니까 아까 뽑았던 사람 또 뽑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1000개를 뽑은 표본이 되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 중에 하나를 우리는 표본 평균으로 보는 거거든. 그 중에 하나만 딱 봐서. 그런데 그 1000명의 키의 평균이 표본 평균인데 얘도 정규 분포를 따라.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라. 평균이 표본 평균의 평균이 여기다 쓸 거고 우리 곧 배울 건데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그리고 이 자리에는 표본 평균의 분산이야. 여기서 이제 말이 헷갈린 게 나오거든요. 잘 보시면 밑에 있는 거가 있어. 이 책의 46쪽에 보면 표본 평균 밑에 뭐가 있어? 표본 분산이라는 애가 있어. 근데 이 표본 분산은 이 자료 표본 평균의 분산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분산이 아니라 전체 표본의 분산. 그러니까 그 하나 1000명의 분산이에요. 1000명의 분산. 근데 이 1000명의 분산이 모분산하고 유사해요. 표본 분산은 그러니까 표본 분산이 나오는데 이거를 기억해야 돼. 이게 표본 분산은 굉장히 모분산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1000명이 전체를 대표하는 애들의 특성을 가졌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전체 분산이 있으면 모분산이 있으면 이 표본 분산이 거의 똑같아. 그러니까 조금 1000명을 뽑으면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는 식에서는 n분의 1로 나누는 일을 하거든요. 얘는 n분의 1로 나누지 않고 n-1로 나누는 일을 해요. 이게 이렇게 구하거든요. 표본 분산을 구하는 식은 이 n-1로 나누는 이유는 전체 인원이 n명일 때의 모 분산 값과 실제로 많이 줄어졌잖아. 1000명이면. 그러면 이게 차이가 생긴단 말이야. 그 차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이거는 알아낸 수치예요. 이 정도로 해주면 모분산하고 거의 똑같이 되더라 라고 해서 알아낸 수치지, 얘는 뭐 식적으로 딱 맞아떨어져서 이게 모분산이 되는 거야, 이게 아니긴 해요. n으로 나눴을 때보다 n-1로 나눴을 때 모분산에 근사하더라는 거야. 이거는. 그런데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할 건 모분산과 표본 분산은 거의 같은 거라는 거야. 거의 같은 거야. 그러면 모표준 편차랑 거의 같은 건 뭐겠어요? 표준 편차. 요거는 여기에다가만 그냥 루트 s 제곱으로 구해서 s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얘가 거의 유사하니까 얘도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어느 정도 크면 우리는 표본 표준 편차가 주어져도 모 표준 편차로 인식을 하거든요.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애들이 이거랑 이거를 헷갈려 해요. 잘 봐. 표본 분산이라는 애가 있고, 그러니까 1000명의 분산이야. 1000명의 분산이야. 이거 표본 평균의 분산은 표본 평균 얘네들의 평균과 얘네들의 분산이거든. 표본 평균의 분산. 그러니까 조사 대상이 다른데 다른 걸 못 느끼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가 되게 헷갈려 하거든. 이거 개념을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너네한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를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내가 구해봐야 해.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얘 분산이야. 표본 평균의 분산이야. 그리고
얘는 표본의 분산이야. 다른 거야. 그러니까 표본의 분산은 모분산하고 거의 일치하는데 표본 평균의 분산은 사실 n배 차이 나요. 얘는 미리 이렇게 n분의 1 시그마 제곱이 되거든. 이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기에는 일일이 설명하기는 뭐 복잡한 거라서 지금은 고등학교 때는 이걸 다 외우고서 쓴단 말이야. 그리고 얘는 m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얘는 목평균하고 똑같아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봐봐, 다 구했다고 생각해보자. 표본 평균을 다 구했다고 생각해봐. 1000명, 또 1000명, 또 1000명, 또 1000명, 또 1000명, 또 1000명 해서 빠짐없이 1000명 묶음이 나올 수 있는 모든 케이스를 다 조사했어. 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걔네들의 평균을 내면 1000개씩 묶어졌던 표본들을 모두 평균을 내면 결국은 뭐와 일치한다고? 우리가 전체 모집 대상의 평균하고 일치한다고. 그러니까 1000명의 평균, 1000명의 평균, 1000명의 평균 이거를 빠짐없이 다 했는데 걔네들의 평균을 내면 결국 우리가 알고 싶었던 전체 대상의 평균하고 일치한다고. 이게 얘가 얘를 따르는 이유예요. 그런데 표본 평균의 분산은 표본의 크기가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이거는 전체 대상 40만이라고 했을 때 내가 1000명만 뽑아서 보는 거라면 이 40만을 조사했을 때 분산하고 1000명을 조사했을 때 분산은 달라야 되는 거야. 꽤 많이 차이 나지 이거는. 그래서 얘는 표본의 크기가 결정적인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n으로 나눈 만큼으로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얘는 표본 평균의 분산은 n으로 나눈 만큼. 내가 몇 개를 뽑아봤는지에 따라 그거로 나눈 만큼으로 원래 모분산하고 이런 차이가 생겨요. 자, 표본 분산과 표본 표준 편차는 고등학교 때 다루지 않아요. 사실 다루지 않아. 표본 분산과 표본 표준 편차는 식도 사실은 소개만 되지 전혀 계산을 해보지 않아. 우리는 알았죠? 그냥 주어지는 거야. 조사 대상에 대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표본의 표준 편차가 구해졌습니다 라고 주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주어진 경우 얘로 취급하는 거예요. 얘네 둘은 거의 유사하니까. 근데 얘랑은 전혀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n개를 뽑아봤습니다로 구하는 거예요. 이 차이만 좀 정확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얘는 얘랑 거의 유사한 거고 얘는 얘랑 거의 유사한 거다. 그러나 얘는 전혀 다른 거다. 왜? n배 차이 나는 거야. 1000개 뽑아보면 1000배 차이 나는 거야. 10,000개 뽑아보면 10,000배 차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10,000분의 1, 1000분의 1이 되는 거야. 얘는 전혀 다르다. 얘를 주어지는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질 때는 얘 아니면 얘만 주어지는 거야. 근데 얘를 주어줘도 얘인 거고 얘를 주어줘도 얘인 거야. 그 정도만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게 저거예요. 이따 문제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자, 이제 포커스 3에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한 셈이거든요. 지금 보면 표본 평균의 분포는 뭘 따르는지. 자, 표본 평균인 n개를 뽑아서 표본 평균이 따르는 정규 분포는 뭘 따르냐면 얘가 m과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라요. 그러니까 얘는 m과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따르는 얘가 따르는 정규 분포는 이거예요. 원래 정규 분포가 뭘 따를 때? 원래의 정규 분포가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를 때 표본의 크기가 n개가 되면 이렇게 바뀐다. 바뀐 정규 분포를 따른다 정도로 기억해요.
애들 다 그냥 이해가 정확히 안 되더라도 이렇게 바꿔서 해야지는 기억하더라고. 근데 사실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하긴 해요. 자, 얘는 새로운 분산을 따른단 말이에요. 루트 n, 그러니까 n분의 1 된 분산을 따르는 거예요.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n 분산을 표준 편차를 따르는 거고. 그래서 1번 동그라미에는 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expectation 얘가 m이랑 일치하고요. 분산 얘는 n분의 이것과 일치해. 그 다음에 시그마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와 일치합니다. 이거는 암기.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예요. 표본 분산 아니고요. 표본 표준 편차 아니에요. 알았죠? 그거는 안 다룬다고 했어, 고등학교 때. 용어는 배우지만 다루진 않아요. 계산에 전혀 안 써요. 알았죠? 자, 요렇게 되는 표본 평균의 그거를 따져보는 거예요. 자, 밑에 예를 들어 2468 숫자가 적힌 공 4개가 있다 했는데 한 개의 공을 추출했다 했는데 이거 분포표 자체가 틀렸어요. 2468이면 위에가 2468이어야 되는데 1, 2, 3, 4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그냥 보지 않기로 할게요. 문제에서 볼게요. 자, 포커스 4.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의 특징. 1번. 모집 단위 정규 분포를 따르면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면 n의 크기와 관계없이 우리는 표본 평균은 뭘 따른다? 얘를 따르는 것으로 한다. 기억하는 거야.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니더라도 표본의 크기가 n이 충분히 크면 역시 이걸 따른다.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 이거는 너무 수학적인 얘기가 아니긴 한데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커질수록 뭐예요? 모집단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거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그러니까 모집단에 거의 가깝다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정규 분포가 15의 10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25개를 추출하면, 자, 여기에 정규 분포가 15의 제곱과 10의 제곱을 따르는 게 임의 추출로 25개, n을 25개로 추출하면 얘가 따르는 정규 분포는 이건 안 바뀌어, 이거는. 근데 얘만 25분의 100이 되는 거예요. 25분의 100. 그래서 얘가 4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편의상 2의 제곱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걸 따른다. 앞으로 확률 변수가 이거인지를 헷갈리지 않아야 돼요. 확률 변수가 그냥 x였는지 표본 평균이었는지. 표본 평균은 자료를 뽑아서 본 평균이에요. 걔네들 자료들의 평균. 그것의 정규 분포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암기를 해놓는 거예요. 자, 밑에도 뭐 똑같은 얘기니까. 그럼 문제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문제에서. 결국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거밖에 없어. 이거예요. 이게 다예요. 앞으로 우리가 따져볼 건 요것이다. 요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문제 1번. 아까 뭐 내용 중에 있었던 건데 1, 2, 3, 4 4개의 공이 주머니에 들어있습니다. 복원 추출로 2개를 꺼내는 방법의 수는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4가지고 그 다음도 4가지니까 이제 이건 16가지겠죠. 차이만 느껴봅시다. 2번. 비복원 추출해서 한 개씩 2번 꺼내는 방법은 처음에 4개를 뽑고 비복원이니까 3개 남아서 12가지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는 동시에 2개를 꼭 꺼내는 경우의 수. 그럼 4개 중에 2개를 꺼내는 경우니까 6가지.
그러니까 차이가 있죠. 근데 표본 평균을 따질 때는 1번의 방법을 사용하는 거긴 해요. 1번의 방법을 사용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이거를 대신할 때가 있거든요. 표본의 크기를. 그러니까 동시에 뽑아 그냥. 근데 걔도 비복은 추출한 걸로 인정을 하는 거다 정도 나중에 합니다. 자, 2번 볼게요. 모평균이 이렇게 쓰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모평균이 300에 25를 따르는 어떤 모집단에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 어떻게 된다? 이건 달라지지 않아. 그런데 이거는 25는 n개를 뽑았으니까 n분의 25로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a는 30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a는 300인 거야. 그런데 표준 편차가 3분의 1이래. 이거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된 거야? 루트 n분의 5죠. 여기다 루트 씌운 거. 이게 3분의 1이었대. 그러면 루트 n이 얼마다? 15. n은 얼마다? 225다. 15의 제곱이죠. 그래서 n은 225니까 얘네들의 차이는 얼마다? 75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기본 문제들을 지금은 좀 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3번. 자, 확률 변수 x가 1, 2, 3, 4, 5, 6을 따르는 이 확률 분포표를 따르는 거예요. 1, 2, 3, 4, 5, 6이에요. 그때 확률은 모두 6분의 1, 6분의 1, 여기만 6분의 2, 6분의 1, 6분의 1입니다. 5까지밖에 없구나. 이렇게. 그래서 합이 6분의 6이 되는 어떤 애가 됐어요. 이거는 expectation x를 구해보면 사실 이건 구해보지 않아도 알죠. 확률이 대칭을 이루고 있으니까 평균이 3일 거예요. 평균이 이렇게 해봐도 되고 1, 2, 6, 4, 5 더해봐도 이게 합이 18이 되고 3이에요. 대칭을 이룰 때는 가운데 게 확률이 평균이라는 걸 알면 좋고요. 자, 분산도 구해볼게요. 분산도 지난번에 했던 거 복습이라고 생각하고 1, 4, 9, 2, 18, 4, 4, 16, 25에서 3의 제곱을 빼면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6분의 64, 6호 54 그래서 6분의 10이네요. 이게 3분의 5 분산.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표본 평균의 분산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한다? 모분산을 뭐로 나눈다? n으로 나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n이 몇 개인데? 표본을 4개를 뽑았다는 말이죠. 4개를 뽑았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다.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분산을 직접 계산해서 구하는 건 안 해요. 표본 평균의 분산을 직접 표본 평균의 평균도 직접 계산해서 구하는 걸 안 합니다. 무조건 모 평균과 모 분산을 이용해서 그걸 n분의 1배 한 거야 로 구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애들이 하라 그러면 뭐 표본 평균의 평균을 그리려고 하고 표본 평균의 그 분포표를 그리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 그게 이제 잘못이거든요. 4번 봐봐.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4번. 1, 2, 3, 4가 적혀있는 공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 2개를 뽑아볼 거야. 그래서 얘네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이거라고 했어. 이미 얘가 표본 평균이거든요. 2개를 뽑아서. 그러면 확률 변수 x는 그냥 공의 숫자가 되면 돼요. 공에 적힌 숫자. 공에 적힌 숫자가 1, 2, 3, 4 이렇게 뽑힐 수 있거든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지 않는다는 거냐면 1, 2 뽑았을 때 평균은 뭐 1.59,
1 뽑았을 때 평균은 1이고 2 뽑았을 때 평균은 2이고 이거를 일일이 계산해서 확률분포표를 작성하지 않아요. 평균을 구해서 작성하지 않는다. 그냥 공의 확률 변수가 있을 때 그 공이 2개 추출됐을 때 평균이 얘라고 했으니까 모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뽑힐 확률 4분의 1, 얘가 뽑힐 확률 4분의 1, 얘가 뽑힐 확률 4분의 1식으로 모두 같은 확률이에요. 그러면 expectation x를 구해보면 얘가 4분의 1, 2, 3, 4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평균이 이거의 중간인 2.5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쵸? 2.5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때 분산은 4분의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에서 4분의 25를 뺀 것이다. 그러면 4분의 5가 되죠. 여기가 25 이렇게 없어지니까 4분의 5가 나와요. 자, 그래놓고 내가 얘를 하는 거예요. expectation 얘는 표본 평균의 평균은 얘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은 2개 뽑았습니다가 여기 적용이 되는 거야. 4분의 5에다가 몇을 곱하는 거야? 2개 뽑았습니다. 이렇게 여기에만 영향을 주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는 얘와 얘를 곱하라 그랬나? 그래서 16분의 20 이렇게 구하라는 거죠. 절대 그걸 하지 않아요. 2개의 평균으로 된 표본 이 분포표를 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라 그러면 애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1, 2를 뽑았을 때 1 나올 수 있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1 나올 수 있고 1.5 나올 수 있고 2 나올 수 있고 2.5 나올 수 있고 3 나올 수 있고 뭐 이렇게 해서 3 뽑으면 3 나오고 3.5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4 뽑으면 4까지 나오고 이걸 작성하는 애들이 있어. 안 되는 건 아닌데 복잡해요. 어렵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공에 그냥 넘버 자체가 확률 변수였을 때인 모 평균과 모 분산을 구해서 걔네들의 평균들을 우리는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는지를 구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헷갈릴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좀 헷갈릴 수 있어. 근데 점점 익숙해지긴 할 겁니다. 자, 뒤에 넘어가서 7번 한번 할게요. 이번엔 좀 건너뛰면서 7번 모평균이 50이야. 확률 변수가 정규분포 50에 5의 제곱을 따르는 어떤 애가 있었어. 근데 여기서 이제 100개를 추출했어 라고 하면 얘가 따르는 애는 뭐가 된다? 여기는 똑같은데 100을 25를 100으로 나눈 4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얘가 표본 평균이 따르는 정규분포도 정규분포이기 때문에 얘가 뭘 따른다? 50 여기고 내가 50.5의 이상 이 확률을 구하고 싶죠. 그러면 뭘 만든다? Z를 만들죠. 50.5에서 50을 빼고 새로운 표준 편차가 얼마예요? 2분의 1이에요. 여기가 그랬더니 얘가 1.0이에요. 1.0에 해당하는 걸 읽어보니까 0.349 걔는 여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0.16이야. 우리가 원하는 답은 0.16이에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표본 평균의 분산이 달라집니다.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달라집니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 밑에 8번 한번 해볼래요?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한 거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얘는 어렵지는 않아요. 문제 푸는 데는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는 좀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는데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아요. 몸무게가 이것을 따르는데 100명을 추출했대. 그때 평균이 따르는 정규 분포가 74kg 이상 74kg를 뭐로만 고치면 된다? Z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원래는 몸무게가 이 분산을 따랐었는데 400이죠, 400. 100개를 추출해서 보면 4를 따르는 걸로 바뀌고 그때 표준 편차가 2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2.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2. 그러니까 여기에 2가 쓰이는 거예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새롭게 바뀐 녀석을 여기 쓰는 거야. Z로 오지. 이거 하나만 달라지는 거라는 거죠. 자, 다음 볼게요. 옆에 페이지에서 10번 볼까요? 9번은 잘 풀릴 거니까 9번보다 10번 볼게요. 봐봐.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 8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했는데 표본의 크기를 4개로 가져갔어. 그럼 표본 평균이 따르는 정규 분포는 여기는 똑같은데 이게 4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거야. 여기만 달라져. 우린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여기가 달라진다. 여기가 달라지니까 그랬을 때 시그마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2분의 시그마예요. 2분의 시그마. 이게 2였다. 이렇게 됐어요. 맞죠? 시그마가 얼마였다? 시그마가 4였다. 그러면 원래 분산은 얼마였다? 원래 분산이 16이었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이게 기억이 나는가? 이거는 어떻게 구한다? 분산과 뭘 더한 거다? expectation x의 제곱을 더한 것이다. 사실은 분산이 제평평제잖아요. 넘겼을 때. 근데 이거가 많이 물어보니까 이 식 자체도 외우라고 했죠. 분산과 평균의 제곱을 더한 것이다. 분산이 얼마나? 지금 새롭게 알아보니까 16이었다는 거야. 원래 모분산은. 그죠? 그리고 원래 평균은 8이었으니까 8의 제곱.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80이 되는 것이다. 되겠니? 조금 계산이 까다롭게 나올 때도 있어요. 11번처럼 해보세요. 11번. 15. 됐어요? 이게 원래 36분의 1인데 그 36분의 1을 n으로 나눈다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거의 루트 씌운 게 얘거든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루트 씌운 게
40분의 1보다 이하. 그럼 얘를 뒤집으면 루트 36n이 부동호의 방향을 바꾸면서 이렇게 되네요. 제곱하면 얘가 36n이 되고 제곱하면 1609. 그럼 n은 몇 이상? 36분의 16. 4로 나눌까요? 4로 나누면 400. 400은 9, 4, 36, 또 4, 36 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5, 44점 몇 보다는 커야 되니까 45개는 뽑아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40분의 1 이하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딱 하나만 적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12번을 보자. 연습이죠, 뭐. 이거는. 자, 확률 변수가 1, 2, 3, 4예요. 1, 2, 3, 4. 그때의 확률은 5분의 2. 근데 제가 10분의 4로 쓸게요. 10분의 3, 10분의 1이었어. 그러면 A라고 쓰여 있는 곳은 몇이 돼야 되고 10분의 2가 돼야지. 1, 2, 3, 4 더해서 10분의 10이 되겠죠? A 찾았어요. 근데 N은 16개로 살펴볼 거고 내가 expectation 표본 평균과 시그마 표본 평균을 볼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모 평균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모 평균을 구해보면 이거는 10분의 1, 4, 2, 3, 6, 3, 2는 6, 1, 4 이렇게 돼서 20이니까 2 이렇게 되고 모 분산을 또 구해보면 지난 시간에 계속 연습했던 거라 자 1의 제곱, 2의 제곱, 9의 제곱, 4의 제곱에서 2의 제곱을 빼는 것이다. 이러니까 10분의 얼마가 되고 이렇게 더하면 30, 50, 5 빼기 4가 됐네. 그래서 1이 1. 여기까지 계산이 됐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얘는 얘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고요. 얘는 얘를 요걸 구해보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16분의 1이 되는 거죠. 16개 뽑아봤으니까 얘로 얘를 나누면 된다. 아 그러면 얘는 얼마다? 이거에 루트 씌운 거니까 4. 그래서 4 되고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됐죠? 안 어렵죠? 자, 16번 한번 해볼게요. 16번 쭉 건너뛰어서 비슷한 거 넘어가고 16번 지난 시간 복습이라고 생각하고 해보는 거예요. 얘도 지금 주어진 그 16번에 주어진 확률 질량 함수가 우리가 몇 번 시행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그 기억이 나나? 360 콤비네이션 x 6분의 365의 x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한 번에 고쳐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눈치채 보면 이게 바이노미얼이죠. 이항분포 360번 CMS의 일어날 확률. 그러면 얘를 통해서 우리가 평균을 구해볼 수가 있어요. 평균은 CMS 곱하기 6분의 5 해서 300. 그 다음에 분산도 구해볼 수가 있죠. 아까 구해놓은 거에다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그러면 51. 그렇죠? 그거를 내가 몇 개 추출해서 봤대요? 100개 추출해서 봤대요. 그러면 확률 변수가 따르는 정규분포가 300에 50이었다면 얘는 표본 평균이 따르는 애는 300에 지금 내가 여기 100개를 추출해서 봤으니까 여기 2분의 1로 바뀐다. 됐죠? 자,
구하고 싶은 건 이 친구랑 이 친구였죠. 곱하래. 답은 얼마나? 150. 간단하죠. 지난 시간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떠오르는지 보셨으면 좋겠다. 160번이 아니라 16번이었는데. 자, 그 다음에 테마 3 모집단이 주어졌을 때 똑같아요. 이것도 하나 정도만 하고 넘어갈까 봐요. 하나만 해볼게요. 17번 주머니 속의 공이 확률 변수였어요. 1, 2, 3 1이 뽑힐 확률, 얘가 뽑힐 확률, 얘가 뽑힐 확률이 각각 이렇습니다. 4개가 들어있는데 표본의 크기를 2로 했어요. n은 2다. 그랬을 때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준 편차의 합. 내가 구하고 싶은 게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의 합을 구하세요. 이랬어요. 결국 똑같은 얘기죠. 굳이 안 해봐도 되겠죠. 근데 계속 반복해서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더하면 2입니다. 그죠? 분산을 구해보시면 분산은 4분의 1의 제곱 428 9 그래서 2의 제곱을 빼다. 4분의 18에서 4분의 4서 16을 빼니까 4분의 2 그쵸? 맞나? 계산이 틀렸나? 4분의 18 이거 4니까 4분의 16 4분의 2 4분의 2 맞죠? 2분의 1 그런데 내가 얘가 따르는 애 분산 이 친구는 이거를 2분의 2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얘가 4분의 1 이거에 루트 씌우면 되니까 얘 친구는 2분의 1 expectation x는 2요. 답은 2분의 5 이렇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여기도 똑같은데 21, 22, 23도 22도 완전 거의 똑같아요. 얘는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 있는 내용은 지금 우리가 뒤에까지 하려면 조금 여기에다 시간을 뺏기기는 좀 그래요. 테마 5 표본 평균의 분포 이거는 그래프 해석 문제인데 하나 해봐야겠죠? 23번 볼게요.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표본의 크기가 n1, n2 이렇게 해서 2개로 나누어서 해봤을 때 정규 분포가 이런 곡선을 따른다고 했어요. 자, 23번이에요. 정규 분포가 하나는 이렇게 약간 뾰족한 형태가 첫 번째 평균을 뽑았을 때, 그러니까 n1개 뽑았을 때, n1개 뽑았을 때는 이걸 따른대. 그 다음에는 이렇게를 따른대. 이렇게가 n2개 뽑았을 때 이렇게를 따른대. 자, 봐. 원래는 이거였던 애를 n1으로 나눈 것과 이거였던 애를 n2로 나눈 건데 뾰족한 게 사실은 이게 뭐가 작은 거예요? 이거가 작은 거예요. 뚱뚱한 게 이게 큰 거예요. 얘가 뾰족할수록 산포도가 작은 거고 평균에 몰려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얘가 지금 얘가 더 작다는 거예요. 얘가 작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n1과 n2의 관계는 누가 크다는 거예요? n1이 컸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까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기억, 평균은 같죠? 얘의 평균이나 얘의 평균은 똑같아요. 결국은 따르는 정규 분포는. 알겠죠? 그 다음에 분산은 어느 쪽이 크다? 분산은 지금 분산이 큰 쪽은
누가 뾰족한 게 분산이 큰 거예요. X1 쪽이 큰 거예요. 뚱뚱한 쪽이 큰 거예요. X2 쪽이 큰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죠. 표준 편차도 뾰족한 게 작은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맞아요. 리을은 맞죠.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근데 디귿을 네. 이거 표본의 표준 편차하고 이거하고 그러니까 표본의 표준 편차를 n분의 1로 나눠져 있죠. 루트 n으로. 네.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이 모두 뭐보다는 작은 거예요? 예, 이거보다는 작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 얘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얘보다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더 작죠. 이해로 나눴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맞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표본을 몇 개라도 뽑으면 무조건 얘보다 작아져요. 몇 개라도 뽑으면 그런 관계에 놓여 있다. 자, 테마 6. 표본 평균의 확률 구하는 거. 여기가 제일 메인이죠. 요거를 잘 하셔야 된다. 해볼게요. 근데 똑같아요. 정규 분포를 다뤘던 거랑 그냥 정규 분포에서만 봤던 거랑 이거랑 똑같아요. 뭐만 달라진다? 따르는 정규 분포가 조금 달라진다만 달라요. 자, 25번. 방송 시간을 x라고 했을 때 얘가 50분의 2의 제곱을 따르는데 얘를 표본의 크기를 9로 해서 표본 평균을 확인을 했더니 표본 평균은 50에 9분의 4 이렇게 되니까 9분의 4는 3분의 2의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 표본 평균이 49분에서 51분 49분에서 이게 똑같겠죠? 한 칸 떨어져 있으니까 Z로 고치면 51만 고쳐보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건 1이고 그래서 얘가 2분의 3이고 1.5에 해당하는 것만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0.4332 그럼 여기도 0.4332 더하면 0.8664 이렇게 돼서 우리가 원하는 확률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뭐 간단하죠. 뒤에 넘어가서 하나 해볼까요? 30번 한번 해보세요. 30번. 여기에 미지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30번. 확률 변수가 따르는 정규 분포가 이건데 25개 추출을 해서 얘가 따르는 애를 우리가 살펴보고 싶었어요. 됐어요. 얼마 나왔어요? 124. 자, 잘했네. 자, 요렇게 바뀐 거죠. 근데 얘에 대해서 z 값을 구해보면 120 빼기 115를 2로 나눠보자 해서 2.5예요. 2.5에 해당하는 애가 0.4938. 근데 여기에서 0.4938을 빼면 지금 왼편이 0.4938인데 오른편이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라서 빼보면 되겠죠. 0. 얼마가 됩니까? 빼면 7 여기 6이니까 7 이건 477이 0.477이가 돼요. 그러면 여기가
0.477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 여기가 몇인지 몰랐으나 이 몇인지 모른 거에서 120을 빼고 2로 나눴을 때 얘가 2.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120보다 4 큰 수가 되죠. 그래서 124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는 거지. 되죠? 뭐 쉽게 잘 했어요. 이거랑 계속 비슷한 거니까 테마 7까지만 하고 쉬었다가 어렵다고 하는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실력 유형을. 테마 7 이것도 뭐 한두 개만 할 거. 하나만 하죠. 하나만 해보고 저거 해볼게요. 뭘 해볼까? 35번을 해볼게요. 봐봐. 35번. 음료 공장에서 한 캔의 무게 확률 변수가 280에 20의 제곱을 따랐다. 그런데 이 공정에서 n개를 추출해서 보니까 얘가 따르는 정규 분포는 280에 이게 루트 n분의 20의 제곱을 따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확률을 뭘 주어졌다? 절대값 x-280에 5 이것의 확률이 0.8664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게 보니까 뭐와 뭐 사이잖아요. 280에 이게 그래서 285와 275 사이에 있는 확률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똑같을 거예요. 280이 센터에 있고 275랑 요렇게가 요것의 확률이 0.8664보다 커야 된대. 275랑 285인데 이게 0.8664보다 크대. 그렇죠? 그럼 Z로 고쳤을 때 여기가 0.4332보다 얘가 더 커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Z로 고쳤을 때 이 친구가 잘 생각해 보시면 285에서 280을 나누고 얘가 루트 n분의 20을 한 Z가 지금 0.4332가 되는 게 1.5거든요. 여기가. 그럼 얘가 확률이 더 커지려면 이렇게 와야 되겠죠. 이쪽. 그러니까 이렇게 구한 Z가 1.5인데 1.5보다 어떻게 돼야 된다? 커져야 된다. 이해되나? Z가 여기가 1.5가 딱 됐을 때가 0.8664거든. 근데 확률이 커진다는 건 이 넓이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조금 더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5가 나오게 하는 것보다 Z가 더 커져야지만 된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 빼면 5고 이거 얘를 이렇게 곱하면 5가 1.5에 루트 n분의 2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다 이거 곱하면 얼마다? 10 곱해주면 15고 2 곱하면 30이죠. 그래서 루트 n을 이쪽에 다시 곱하면 30 루트 n은 나누면 6 그러면 최소 36 최소 36개 이상은 뽑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답이 36개. 이게 확률이 는으로 나올 때는 애들이 다 잘하거든요. 근데 이게 부등식으로 나오면 조금 헷갈려 하더라고. 이게 0.8664가 되는 애가 0.433이 두 배를 딱 했을 텐데 그때보다 살짝 옆으로 커져야지만 이렇게 뿅뿅 이렇게 커져야지만 이 확률보다 넓은 확률이 되죠. 그러니까 Z값이 약간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Z값이 우리가 예상했던 1.5보다는 조금이라도 커져야 된다. 이상. 이거 부등식 세우면 답은 우리가 원하는 해석대로 나와요. 36 이상. 최소 36. 이런 구조예요. 시험에 잘 나오는 형태고요. 35번 같은 경우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쉬었다가 실력 유형 좀 해볼게요.